자, 이번 강좌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명령어들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명령어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정리를 일단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로그인을 해놓고, 자, 일단은 루트, 자, 시스템 관리자로 일단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사용자 관리입니다. 이제 시스템 관리자는 아무래도 그 사용자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리눅스를 이제 주로 다루는 건 주로 이제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데스크탑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버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서버라는 건 혼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리눅스라는 이 서버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 이건 한글이고 영어로는 이제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많이 있어요.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설치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반드시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서버에 접근을 해서 액세스한다고 그러죠. 접근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용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유저네임이나 암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일단은 그 유저네임과 암호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 주느냐? 그 사용자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 시스템 관리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스템 관리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슈퍼 유저라고 그래요. 유저 중에서도 슈퍼 유저. 슈퍼 유저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거나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거나 뭐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이 시스템 관리자가 유저를 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결국은 슈퍼 유저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해봤지만 슈퍼유저, 시스템 관리자의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주어진 이름은 루트예요. ROT라는 유저네임이고, 처음에 리눅스 설치할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이미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는 다 됐고, 이제 사용자를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용자를 지금부터 이제 생성해 줄 거예요. 만들 텐데, 사용자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유저네임, 우리는 아이디라고 하기도 하고 유저네임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아이디가 됐든 유저네임이 됐든 이제 그 로그인 할 수 있는 그 유저네임을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고, 암호도 하나씩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생성을 해 줘야 돼요. 시스템 관리자가 처음에는 암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가 일단은 로그인을 해서 자기 암호를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든 사용자는 그냥 이제 유저 아이디하고 암호만 만들어 주면 되긴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그룹이라는 곳에 특정한 그룹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우리 인트라넷에도 이제 아이디가 있고 암호 있고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여러분의 그 인트라넷에 있는 아이디를 만들 때 사용자마다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다 생성을 미리 그룹핑을 다 해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도 시스템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할지를 이제 아이디를 하나씩 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모든 사용자는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만일에 내가 지정을 하면 그 그룹에 속한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 그룹을 지정하지 않고 아이디를 만들면 자동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디를 그 그룹에다가 넣는 걸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아이디 생성할 때마다 특정한 그룹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유저를 만들기 전에 미리 그룹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얘기죠. 자, 하나씩 해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시스템 관리자가 여기 이 서버에서 사용자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 사용자에 대한 기록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뭐 유저네임이 무언지, 그 사람의 아이디는 무언지, 그리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관리가 되고 누군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아이디하고 암호가 맞는지 그걸 보고 로그인 여부를 허락해 주겠죠. 시스템에서.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세 개의 파일을 잘 유심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파일들이에요. 먼저 이 루트라고 그랬죠. 제일 앞에 있는 이 사용자 정보가 있고 사용자 그룹이 있고 사용자 암호가 있는데 각각의 정보는 어디 있느냐? 사용자 정보는 여기 슬래시 루트 밑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보면 passwd라는 이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사용자의 유저네임 그리고 이 사용자가 몇 번인 번호가 있어요. 아이디 만들 때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는데 그걸 우리는 아이디라고 불러요. 사용자 아이디라고 불러요. 그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이 사용자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건 뭔지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을 때 홈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명령어들이 보이거나 이렇게 GUI 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세팅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 돌아가게 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이 쭉 여기 한 줄씩 기록이 돼야 돼요. 이 파일에 가보면 이 파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보죠. 그리고 이제 루트 밑에 슬래시가 루트 제일 앞에 있는 슬래시는 루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루트 밑에 etc라는 디렉토리 똑같은 디렉토리 안에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그룹에는 어떠한 그룹들이 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룹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유저들은 누구인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파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etc 밑에 shadow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shadow라는 파일은 뭐냐면 유저마다 암호가 여기에 실제 진짜 암호를 암호화 코딩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암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안 바꿔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암호를 최대한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 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개 파일이 각각이 있고 각각에 나와 있는 이 필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쭉 있는데 이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로 하고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먼저 가서 터미널 열어서 자, 현재 pwd 해보면 현재 내 홈 디렉토리에 있어요. 루트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루트에 홈 디렉토리가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어디냐면 etc 밑에 자 cd 해가지고 슬래시 etc 갔어요. 여기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lsal 쭉 해보니까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죠. 이거 다 이제 알 필요는 없고 이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passwd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어디 한번 쭉 볼까요? p면은 여기 있네요. passwd라는 파일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passwd 또 뭐가 있었죠? 그룹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지금 그룹이라는 파일도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shadow라는 파일도 있어요. s니까 좀 아래로 내려와서 shadow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건 뭔가 독특하죠? 이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씩 한번 보죠. cat 어디 etc 밑에 뭐 passwd 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다. 캣이라고 그랬죠? 엔터 쭉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자, 한번 쭉 볼까요?
한 줄을 보죠. 이것만. 그럼 제일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entOS, 이게 유저네임이에요. 제일 앞줄에 요거 사용자 이름이에요. 유저네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이 있죠. 콜론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섹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콜론 다음에 여기는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가 암호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X로 표시해놨어요. 지금 X, 원래가 암호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른 파일로 옮겨놨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 1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100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CentOS라는 그 유저의 번호예요. 번호. 이 사람은 1000번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번호는 사용자마다 다 다른 번호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콜론이 있고 그 다음 숫자가 여기는 1000으로 되어 있네. 이건 뭐냐면 이 CentOS라는 그 유저의 그룹 아이디예요. 그룹이 있어. 그 그룹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CentOS는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의 번호가 1000번이에요. 이따가 1000번 그룹이라는 이 파일에 가서 어떤 그룹의 그 번호가 1000번인지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전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누구인지 설명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스트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다가 쭉 문자를 쭉 적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설명문이에요.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와 이제 콜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콜론 여기 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 그럼 여기 보면 홈 디렉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트 밑에 홈 밑에 CentOS라고 되어 있는데 이 CentOS라는 아이디 유저네임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홈 디렉토리로 처음에 딱 도착을 해서 위치하게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홈 디렉토리가 여기에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나와 있는 게 기본 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홈 디렉토리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여기처럼 이제 우리가 쉘이라는 건 이렇게 명령어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걸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프롬프트가 떨어지는 이 상태, 이 상태를 누가 보여주느냐, 이 상태를 누가 서포트 하느냐인데 여기서는 이제 bin 밑에 BASH라는 그런 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해라 이거예요. 이 쉘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ASH예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조금 다를 거고,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은 아직 여기 BASH라는 쉘이 있구나 이렇게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요 CentOS라는 유저네임이 있다, 아이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번호는 1000번이다. 새로운 아이디를 계속 만들면 1000번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번에 계속 만들어지겠죠.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나와 있는 숫자는 그룹의 번호다. 이 그룹은 이 그룹이라는 파일에 있어요. 그 파일에 나와 있고, 이 그룹에는 하나의 그룹에는 여러 유저가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저를 만들면 그 사람의 유저 아이디는 다른 번호이어야 되지만 그룹의 아이디는 같은 번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그룹에 여러 사람의 유저가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름이라고 그랬고, 이건 이제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일이 가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는 파일을 가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cat 해가지고 루트 밑에 etc 밑에 group 그룹이라는 파일을 한번 보죠. 엔터 했어요. 주르륵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룹들이 이 그룹이라는 파일에 가보면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보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여기 자 콜론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섹터가 CentOS라는 그룹이 있어요. CentOS라는 아까 유저네임이 CentOS라고 있었는데 그룹 이름하고 CentOS 아까 여기 그룹 이름도 CentOS예요. 그룹 이름하고 아까 나와 있는 유저네임하고 뭐 같아도 괜찮아요. 별개로 움직이는 거니까 독립적에 서로. 자, 여기는 CentOS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고
이제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암호인데 여기도 이렇게 X 표시 여기다가 암호를 해놓지 않고 딴 데다가 해놨어요. 여기 X 표시 해놓고 오케이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그룹의 번호. 이 그룹이 지금 몇 번이에요? CentOS라는 그룹이 있는데 1000번이야. 아까 여기 passwd라는 파일에 가봤을 때 CentOS라는 유저가 있었고 그 유저의 그룹이 1000번이었죠. 이 번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CentOS라는 유저는 CentOS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CentO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CentOS라는 그룹에 누가 있는가? CentOS라는 유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만 이제 그렇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hadow라는 파일도 한번 볼까요? 자, cat etc 밑에 shadow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도 파일이 지금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많이 있어요. shadow라는 파일을 보니까 쭉 있어요. 많은 그 어떤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각각에 대한 암호를 저장해 놓는 파일이에요. 이 shadow라는 파일은 암호하고 관련된 파일이에요. 자, 보죠. 제일 마지막 줄만 보죠. 여기 보면 콜론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콜론 CentOS 이건 뭐냐면 유저네임이에요. 사용자 이름 유저네임. 자, CentOS라는 유저가 있었죠. 우리가 만들어 줬으니까. 오케이. CentOS라는 유저가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컬럼이 나와 있는 게 암호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컬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콜론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쭉 있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긴데 아마 길 거예요. 여기 CentOS를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암호를 지정을 해줬죠. 암호를 뭘로 해줬어요? 다 이제 우리 공통적으로 그냥 패스워드라고 일단 해줬는데 그 패스워드라는 그 암호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딱 보면 패스워드로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로 패스워드라고 넣어주면은 이게 전부 다 노출이 되겠죠. 그럼 보안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마 해시 펑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해시 펑션이 됐든 아니면 다른 펑션이 됐든 어떤 수학적으로 공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공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뭘? 패스워드를 이 공식에 넣고 돌려서 나오는 이상한 코드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코드들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호화된 코드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 코드를 가지고 원래 암호가 무언지 못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못 만들어내도록 어떤 그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은 잘 만들면 암호화 기술이 좋은 거고 그 공식을 허접하게 만들면 누군가가 그걸 거꾸로 이걸 가지고 카페에 가서 원래 암호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이 그 암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암호화 코드, 이 암호화 코드를 만드는 그 공식을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패스워드라는 원래 그 암호를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암호화된 코드로 이렇게 쭉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암호 쪽이나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이렇게 가장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 암호화된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런 거. 또는 거꾸로 만일에, 이제 해킹은 결국 이제 이런 암호를 가지고, 암호화된 코드를 가지고 원래 암호를 찾아내거나, 뭐, 아니면 유사한 방법으로 암호를 획득해서, 이렇게 뭐 해킹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서 이게 암호가 이제 암호화된 코드로 저장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자, 이 암호를 언제 바꿨느냐 last changed 가장 바꾼 시기가 언제냐 이거고 여기는 비어 있죠 그러니까 안 바꿨어요 처음에 만들 때 이 암호가 생성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비어 있고 비어 있죠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원래가 언제 들어가냐면 이 암호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한 날짜가 들어가요. 여기는 이거예요. 변경한 날짜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18,25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18,250 무슨 말이냐? 거기는 1970년 1월 1일을 1로 보고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계산돼서 나오는 그 날짜 요거를 카운트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볼게요. 어쨌든 여기 날짜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는데 그 기준은 1970년도 1월 1일을 1로 보고 거기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인가 이제 그렇게 계산된 값이 들어갈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있어요. 미니멈은 뭐냐면 패스워드가 한번 바뀌고 난 다음에 또 바꾸려고 하면 스톱. 그게 아니고 최소한 며칠을 쓰고 난 다음에 바꿔라. 그러니까 최소 사용 날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루 내가 패스워드를 바꿔버리면 여기 패스워드를 바꾸면 하루 지나가는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0으로 되어 있죠? 여기 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꾸고 오늘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제한이 없을 때는 0. 만약 1로 되어 있으면 내가 암호를 한번 바꾸면 하루 지난 다음에 또 바꿀 수 있고, 만약 2로 되어 있으면 내가 오늘 패스워드를 바꿨으면 이틀 지난 다음에 또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패스워드를 한번 바꾸면 최소한 며칠 지나야만이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경되기 전 최소 사용기간, 최소한 이 날짜만큼은 사용하고 패스워드를 바꿔라 이제 이런 거고, 여기 맥시멈은 한번 패스워드를 바꾸면 그 패스워드를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 사용 기간이야. 여기도 숫자로 해놨어요. 여기는 보면은 9999 엄청나게 큰 수로 해놨죠. 이거는 여기는 5자리 다섯 자리죠. 5자리가 최대수예요. 6자리가 안 넘어가. 그래서 최대값으로 해놨고, 이것은 내가 한번 바꾸면 일시 100천만 99,999일 이후 99,999일 동안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번 바꾸고 무한대로 계속 평생 안 바꿔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여기가 1이면 내가 오늘 패스워드를 바꿨어요. 근데 그 패스워드를 딱 하루만 쓸 수 있어요. 내일 또 바꿔야 돼. 만약 15는 되어 있으면 내가 오늘 패스워드를 바꿨어요. 그러면 10일 동안 쓸 수 있어요. 10일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패스워드를 바꿔야만 이걸 계속 쓸 수 있고, 안 바꾸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날짜 수, 이게 그 값이에요. 최대 값은 이렇게 적어놨다. 이거는 평생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이 기간 동안 못 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경고, 원이라고 해서 경고. 만일에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만기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10일로 해놨어. 그럼 10일이 점점점 다가오면 10일이 딱 됐어. 그런데 사람이 딱 로그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 사람 그래가지고 로그인이 안 돼. 패스워드를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만료일이 되기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너 이제 며칠 있으면은 패스워드 만기가 되니까 지금 빨리 바꿔라. 계속 바꿔라. 이거를 경고를 해줘야 돼. 그 경고를 언제부터 해줄 거냐? 며칠 전부터 해줄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가 7로 되어 있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알려줘요. 너 지금 앞으로 7일 후면은 만료되니까, 암호 만료되니까 패스워드를 바꿔라. 또 안 바꿨어. 그럼 하루 지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로그인을 하면 너 만료를 되려면 6일 남았는데 그럼 빨리 바꿔라. 하루 지났어. 너 5일 남았는데 빨리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워닝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할 거냐? 며칠 전부터 할 거냐? 이제 그 날짜 수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7로 되어 있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워닝 사인이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둬요. 그 다음에 inactive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inactive. inactive는 여기는 지금 비어 있죠.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만료일이 딱 됐어요. 만료일이 딱 되면 계속 그전에는 워닝 데이가 이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경고를 계속 해주겠죠. 너
뭐 한 며칠 후면 패스워드 암호가 만료됩니다. 또 며칠 후면 암호 만료됩니다. 이제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바꾸고 날짜가 지나서 또는 이제 어디 뭐 출장 갔다 오든지 어떤 일 때문에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몰랐어. 그런데 날짜가 지나가서 이젠 어떻게 됐어요? 그 만료일이 딱 됐네? 만료일이 딱 됐어요. 지정된 날짜만큼 딱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만료일이 됐기 때문에 로그인을 못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스템 관리자한테 연락을 하겠죠. 암호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로그인 못하는데 바꿔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원래 이거 해놓는 이유는 암호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스템 관리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inactive라는 날짜를 여기다가 딱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inactive 날짜는 뭐냐면 만료일이 딱 되면 바로 시스템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만료일이 딱 됐으면 여기 inactive라는 요 컬럼, 요 섹터에다가 정해 놓은 날짜 수만큼은 일단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뭘 허용을 해주느냐면 로그인을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로그인은 못하지만 암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만 바꿀 수 있어. 암호를 안 바꾸면 로그인 자체가 안 돼. 이렇게만 해놓으면 최소한 시스템 관리자한테 전화는 안 하겠죠. 뭐 연락을 안 하겠지. 왜냐면 본인이 직접 암호를 바꾸면 그 기간 여기에다가 설정해 놓은 날짜 수만큼 허용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설정한 날짜 수 그 기간 이내에 암호를 본인이 스스로 바꾸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유예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 만료일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며칠 동안 이 유저한테 허용을 해줄 건가, 암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며칠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 유예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이라고 해놓으면 여기 암호 만료일을 정해 놨을 때 딱 만료일이 딱 되면 일단 이 암호는 더 이상 못 쓰죠.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되지. 그런데 일단은 여기다가 10이라고 해놨으면 암호 만료일부터 10일 동안은 최소한 암호는 바꿀 수는 있어요. 시스템을 로그인은 못하지만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는 일단 여기 적어놓은 날짜 수만큼 약간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시스템 사용자한테 암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여기 expire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별개로 expire는 뭐냐면 암호하고 무관해요. 이거는 이 유저가 이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딱 그 사용 기간을 갖다가 정해 놓으면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게 expire day예요. expire date.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열 뒤쪽은 여기는 이제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정해지지 않아 있으면 사용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약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대충 보면 마지막에 언제 암호를 바꿨는지 여기 나오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동안 최소 사용해야 되고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사용 기간으로 며칠 전부터 워닝 사인을 보내고 이제 이런 거고, 만일에 이 맥시멈 데이까지 얘가 수정을 안 했으면 최소한 며칠 정도를 더 허용을 해줄 건가, 이 암호에 관련된 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그랬죠? 암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 딱 되면 이 계정은 더 이상 사용 못함. 딱 파이널 데이를 여기다 딱 해놓는 거예요. 암호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 유저가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은 expire date를 딱 정해놓거나, 암호 기간과 여기 inactive 기간이 지났거나, 이제 이랬을 때는 사용 못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